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일 마감한 미국 나스닥이 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4.11%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요.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요. 미국 수소차죠. 니콜라 주식이 40.79%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21%, 애플은 마이너스 6.73%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은 지난 목요일 미국 장이 한 5% 정도 하락했을 때의 학습 효과인지 아침에 갭 하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마이너스 1.2%로 시작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마이너스 1.5%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1.9%고요. 시간에 거래에서 전일 급락을 했던 테슬라, 애플이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7.4% 상승 중이고요. 애플이 3.47% 상승 중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일 예측했던 대로 오늘 소폭 증가했습니다. 오늘 144명이 확정이 됐고요. 코로나 라이브 실황상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18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확진자 수는 거의 20명 정도 증가하는 160명대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오늘 종목 리뷰를 간단히 마치고요. 이렇게 미국 장이 굉장히 하락을 했을 때, 우리나라 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을 때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주식, 그러니까 일정 거래라고 하죠. 일정이 남아있는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을 어저께 상한가 오버나잇을 했죠.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한가를 붙였는데요. 아침 시초가가 플러스 8.74% 시작을 해가지고 고가가 27.9%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종가를 24.73%로 마감했습니다. 이 분봉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아침에 시초가 2,55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슈팅을 주고 다시 밀렸다가 다시 상승을 주는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초록뱀을 거의 평당 한 10%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미국장의 급락 이런 것도 있었고요. 수익을 실현시키는 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초록뱀을 수익 실현 그냥 10% 정도 전액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투신하고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는데요. 그래프도 아직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양봉을 그리고 굉장히 좋은데요. 시간의 종가가 3.25% 하락을 마감했거든요. 자, 장 종료 후에 5시 10분쯤에 123억 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이거는 별로 큰 악재가 아닌데 사람들이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다지 당장 시장에 물량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악재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3.25%가 하락한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저점 매수를 하면 이런 부분이죠. 2730원 이 부분이죠. 2730원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한번 오전에 슈팅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어저께 제가 언급했던 유니선이죠. 유니선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마이너스 2.1%로 시작했다가 고가가 10%까지 상승을 해줍니다. 어저께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분봉 차트를 보시면 이게 시초가에서 살짝 밀렸다가 이게 플러스 10%까지 상승을 해줍니다. 저는 유니선을 매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하락을 하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조금 놓쳤고요. 어쨌든 저가 대비 저가가 마이너스 한 5% 정도 되니까요. 최저가와 최고가를 비교해 보시면 15% 정도 이렇게 큰 폭이 나옵니다. 동국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언급했던 두산 퓨얼셀인데요. 자, 오늘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38%죠. 이게 왜 이런 게 나타나냐고 하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니콜라죠. 미국의 수소차 관련주인 니콜라가 40% 이상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아침에 시초가가 보합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두산 퓨얼셀을 보합으로 시작하길래 전량 보합에 다 매도했습니다. 이걸 왜 전량 매도를 했냐면요. 이런 두산 퓨얼셀이나 하나솔루션 이런 애들은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을 한번 보면요. 하지만 아침에 살짝 밀렸다가 한 번은 반등을 해줍니다. 이렇게 시초가에서 살짝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줍니다. 이 고점이 한 플러스 2.9%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이게 만약에 그런 재료를 타고 기관이 산다면 여기서 양봉을 그리다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양봉을 그리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짝 올랐다가 계속 밀리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렸다가 9시 한 20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상승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코스피 차트는 오르고 있는데 두산 퓨얼셀 이 개별 종목은 계속 하락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오늘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강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이렇게 코스피 차트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반대로 움직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판단은 증거죠. 이렇게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잠정 투자를 봐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도가 찍힙니다. 그렇게 되면 두산 퓨얼셀을 거래하면 안 되죠. 다른 종목을 거래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기관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이렇게 기간에 12만 주가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러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다음은 두산중공업은 두산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두산중공업은 조금 지금 괜찮은 게 기간에 순매도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왜 오늘 기간이 순매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느냐 라고 하면요. 이렇게 잠정 투자를 보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간이 매도로 잡힙니다. 이렇게 기간이 매도가 잡혀가지고 장중에 개인들이 볼 때 오늘은 기관이 매도를 하는가 보구나 라고 해서 개인들도 같이 매도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빠졌고요. 하지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오늘도 기간에 9만 주 순매수거든요. 사모펀드는 18만 주 빠졌지만 기타 법인이 18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27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은 요 부분에서 저점을 형성하는 것 같고요. 다음에 하나솔루션인데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솔루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오늘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가 굉장히 높았죠. 시가가 거의 한 5%쯤에 시작해가지고 고가가 10% 상승했습니다. 이거의 상승의 원동력은 개인인데요. 하나종합화학을 통해서 니콜라 지분을 확보하고 있죠. 그렇게 니콜라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니콜라가 어제 4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몰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갖고 계신 분들은 드러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관, 외국인, 수급 이탈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큰 니콜라의 40%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자꾸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한번 보시고, 기관의 자금 유입이 없다면 이거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일정이 있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은 산호와도 계속 반등을 줍니다. 그런 종목이 제가 보기에 몇 개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SK바이오팜이거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기간 매수세가 좋습니다. 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뉴스가 났죠.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됐다고요. 9월 11일부터죠. 옵션 만기일이 내일이니까 9월 11일부터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됐죠. 그럼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자금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기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래프 모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죠. 그 MSCI 편입을 발표하는 날짜가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 데이네요. 그렇게 11월 11일 날 발표가 나고, 이건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지난 8월에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MSCI 편입이 불발됐거든요. 10월 2일 날, 그러니까 얘가 7월 2일 날 상장이 됐기 때문에 3개월 확약 물량, 제가 대충 보니까 한 15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3개월 확약에 걸렸던 기간 물량이 출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11월 11일 날 MSCI 지수 편입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저번에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신풍제약이 MSCI 편입이 될 때 8월 31일 날 마지막 날 외국인이 얼마만큼 신풍제약을 매수를 했는지 여러분 보셨을 거고요. 신풍제약이 지금 움직이는 모습도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이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비중이 2.2%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KCT입니다. KC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자화폐 관련주죠. 전자화폐 관련주, 이것도 지금 제법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이렇게 오르고 안 떨어지는 이유가 일정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6월쯤에 한번 뉴스가 떴었죠. 한국은행에서 전자화폐를 연구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연구 결과가 또 나오겠죠. 저때 코로나로 연기된 G7 회의가 트럼프가 11월 3일 대선 이후에 치른다고 하니까 11월 중순 아니면 11월 말에 아마 G7 회의가 열릴 겁니다. 이 G7 회의에서 이 의제죠. 전자화폐. 이런 애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이걸 기억하셨다가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또 있죠. 한 가지 더. 한국금융 예스24 넷마블로 대표되는 카뱅 관련주. 카카오뱅크가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지금 IPO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뱅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죠. 한국금융부터 시작해서 예스24, 넷마블 이런 것들은 카뱅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조정을 받을 때 사두면 이거는 일정 매매니까 아마 손실을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내일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 장이 그렇게 급등을 하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오후에는 거래를 조금 자제하는 게 지금 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